어제 그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영수회담에 대한 이야기. 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수회담에 대해서 이게 영수회담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수회담은 원래 이제 원래 국정 책임자가 야당한테 원래 요구를 해서 만나자고 하는 게 되게 일반적인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네. 야당의 협조를 좀 구할 테니까 좀 우리 정책을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네네. 이번 정권 들어서는 오히려 그 야당이 줄기차게 만나자고 했는데 대통령이 계속 거절을 하다가 이제 그렇죠. 총선 끝나고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남 자체가 의도가 아주 불순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기가 이제 주도권을 잡아보겠다. 아니 처음에 만날 때는 빌어보겠다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렇죠. 예. 이제는 이제 내 앞으로 꿇어라 뭐 거의 이런 태도였어요. 거의 뭐 항복 요구하는 느낌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네. 막 뭐 16가지 준비할 테니까 이걸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사실 그러니까 총선 증거하고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는 건 사실 별 관계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근데 그냥 협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자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냥 와서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뭘 15분 동안 그 검찰 출두하기 전에 항상 하는 것처럼 15분짜리 그걸 읽어. 아니 머리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뭘 읽기는 그냥 아이템만 딱딱 적어갖고 그냥 그거 보고 이로 설명하면 되는데. 발전이 없어요. 이렇게 정치로 A4도 겁나게 길던데요, 또 보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고요. 그거 네. 읽고 나니까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남은 시간에 대통령이 이제 얘기를 했더니 아니 뭐 85% 대통령이 말했다. 그게 뭐 어때서 당연하지.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콘텐츠가 없잖아. 콘텐츠가. 그리고 그 제안이라는 것도 대개가 이렇게 들어줄 수 없는 거야. 예를 들면 네. 이 대통령의 뭐 가족 의혹이 무슨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재명과 그 이재명 부인의 그 범죄 의혹이 오히려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럼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 남의 일처럼 뭐 가족 의혹 해소하라고 이런 얘기를 이재명이 하는 건 진짜 말도 안 되지 않을까. 제가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저희 가족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좀 논란이 있으십니까? 네? 논란이 있죠 우리 가족도. 그런데 어쨌든 네네. 이재명 같은 범죄자가 정말 적반하장의 극치를 보였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조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기도 좀 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겁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네, 마지막 주제에 또 조국의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있구나. 네네네. 조국이 특검 얘기하면서 이번에 또 민주당과 우리는 별개다 이렇게 좀 얘기했던. 네, 그것도 좀 있는데. 그렇구나. 예. 네. 조국은 정말 우리 조국이 없었으면 보수 유튜버 중에 반 이상이 망했다. 정말 보수 유튜버들이 조국 때문에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조국 흑서 덕분에 또 네네. 오늘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국의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그런. 예. 오히려. 네. 범죄자를 먹고 살지 저는. 그렇죠. 아니 그래가지고 이번에 영수회담을 놓고서 민주당 쪽에서도 그 또 코미디 아닙니까? 그 시간을 또 재고 있었다는 게. 네,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딱 끝나자마자 85% 대통령께서 얘기하고 15%가 네. 우리가 얘기했다 이런 거를 하는 네. 게 사실 진정성 있게 뭔가 이재명이가 협치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시간을 재는 게 되게 웃겼던 게 아니 목표가 협치면은 어떤 얘기가 오갔나가 거기에 이제 배석자들이 주목을 하고 그래야지. 그렇죠. 이걸 시간을 처음부터 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아주 그냥, 불순하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뭐 불통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시간을 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범죄자와 소통하는 대통령은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좀 그러니까 정례화가 돼가지고 좀 주기적으로 일단 뭐 구체적인 날짜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대통령실에서도 좀 주기적으로 만남을 갖자까지는 됐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은 원래 이제 만나기 싫었고요. 그리고 이제 만나본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을 겁니다. 이 인간을 또 만나는 거 싫다. 안 만나겠다 생각을 했을 거고. 그리고 그런데도 이제 그렇게 말하면 좀 뭐라 그러니까 이제 종종 만나자. 굉장히 애매하게 한 3개월 원래 이 얘기가 소통이 잘 됐으면은 네네. 이거 괜찮다 하면서 뭐 3개월에 한 번씩 만나자 뭐 이런 식의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지. 그렇죠. 날짜가 근데 나오겠죠. 종종이라는 말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만나지 말자는 뜻이야. 우리끼리도 그러잖아. 뭐 이제 다음에 보자라고 하면 안 보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비슷한 겁니다. 항상 저희는 답에 보자고 얘기하고 그렇죠, 헤어지는데. 그렇죠. 그 다음 13년 동안 안 본 친구였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재명의 그 영수회담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더 나설 필요는 없다. 당연하죠. 한번 만나준 게 어딥니까? 이재명은 그럼요. 네. 이제 나중에 감옥 가서 이렇게 이제 자랑 한번 할 겁니다. 다른 범죄자들한테 내가 임마 대통령도 만나고 임마 이거 가지고 난리 칠 거야. 그게 그 정도 훈장 정도 달아주는 정도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영수회담에 대해 가지고 네. 교수님 아마 이 주제를 못 들으셨기 때문에 충격받으실 것 같은데
심평이 관종 우리나라 정말 관종의 탑3 안에 드는 관종 심평이 자기가 배후에 있었대요. 배우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두 사람이 영수회담하는 과정에 네. 자기가 이제 메신저 역할을 했다라고 네. 이제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네.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네. 자기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좀 하고 싶다라고 전달을 해달라. 네. 자기가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거를 이제 전달을 했는데 본인이 평가하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어땠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회담을 하려고 한다라는 그 뜻을 밝혔대요 자기한테.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대통령실에서 전해 듣고 야 이거 함정 아니냐, 이거 뭔가 좀 속임수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우려를 표하니 심평이 이제 대통령실을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절대 그렇지 않다. 자기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변호를 했대요.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잘 아는데 표리부동한 사람이 아니고 신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보수도 진보도 아닌 실용적 사고방식에 철저한 사람이라고 대통령실을 설득을 해서 그래서 영수회담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자기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드디어 미쳤구나. 그러니까 관종이 좀 심해지면은 나중에 이제 망상이 네. 생기는 건데요. 네네. 심평 이분은 이미 네네. 망상이 생긴 지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드릴게요. 2021년 10월에 심평이 이제 자기 책을 냈어요. 책을 되게 냈습니다. 이상한 책을 이제 뭐 그냥 자기 자랑하는 책을 냈단 말이죠. 네네네. 그 책을 냈는데 이제 거기 윤 대통령이 오셨단 말이죠. 책 이제 그 콘서트에 콘서트 하는데 네네. 이제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저도 발표를 같이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이 그 대통령이 이제 좀 늦게 왔어요. 늦게 와서 그 전까지 그냥 이러고 있다가 네네. 대통령이 신나가지고 이제 갑자기 앞에 나가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야. 자기 발표를 하는 거야. 근데 대통령이 스케줄이 늦어가지고 다음 스케줄 가야 되니까 좀 빨리 네네. 끝냈으면 하는 그런 의사가 있었거든요. 40분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정말 대통령이 앞에 앉아 있는데 앞에 자기가 혼자 떠드는데 40분. 40분. 내용도 없는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 그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자기가 미래를 내다본다는 식으로 하면서 자기는 벌써 이재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정치를 이끌 사람이라는 걸 예전에 알아봤대요. 아니 심평은 근데 원래 옛날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 사람이 좌파예요? 이제 원래 이 사람이 좌파는 아닌데 네. 그러니까 약간 좌파도 했었고 근데 어떻게 그때부터 로스쿨도- 이재명을 막 그렇게 로스쿨 그러니까 그거야 내가 키웠다는 전형적인 그런 허위 그러니까 허구 뭐랄까 허언증이야. 아니 근데 어쨌든 그때는 대선 전이고 대선 전에 내가 이재명과 윤석열이 미래를 한국 정치 이끌 거라는 얘기를 우리 모두 기가 막혀가지고 다 입이 쫙 벌어졌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똑같이 이재명은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회담을 한다. 이런 것도 진짜 그 망상이 이제 완전히 자리가 잡힌 모양이다.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망상도 자리가 잡히죠. 이재명도 내가 키웠고 그리고 이재명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게 내가 해줬다. 이런 이제 망상이 점점 이제 새끼를 쳐가면서 점점 이제 거대해지는 거지. 이제 예전에는 바른 정신이 요만큼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잠식이 됐습니다. 바른 정신이. 그러니까 기생수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알죠. 그거 보면 네. 기생수가 이제 머리를 다 잠식하는데 그런 망상이 이제 완전히 기생수처럼 머리를 잠식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심평 이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말 그러니까 심평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이 영수회담 배우에 내가 있다. 내가 사실은 두 분 다 만나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두 분이 아니라 한 놈하고 한 분하고 만나게 했거든. 그러니까 심평 이제 좀 조용히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근데 정말 있잖아요. 이런 망상을 가지고 제일 문제가 기자들이야. 이 기자들이 이 말의 진위 여부도 따져주지 않고 이게 심지어 배승희 회장님의 지금 YTN에서 나왔던 얘기가. 그러니까 이거를 보도해주는 자체가 미친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 이분보다는 허경영 총재가 훨씬 현실성이 있는 분이에요. 오히려 허경영. 아니 이분은 지금 경주에서 제가 이렇게 네네. 농사 짓는다고 알고 있는데 심평이? 네네. 농사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전에 이런 적이 있어요. 법조 그러니까 로스쿨 교수였거든요. 로스쿨 교수인데 이거 이제 뭐 어떤 교수 아들이 뭐 이제 로스쿨에 들어온 거를 보고 뭐 격분해서 뭐 대규모 입시 비리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하나도 이게 나온 게 없었고 그래서 잘렸어.
심평이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잘렸는데 아, 또 그런 과거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자기는 증거를 하나도 대지 못해서 잘렸어요, 사실은. 아. 네. 그때도 조금 이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때부터 약간 좀 망상 증세가 있었다가 지금 네. 완전히 자리를 잡았네요, 망상이. 네, 망상의 자리를 잡았죠. 심지어 지금 이 얘기가 그 영수회담 전에 했던 얘기인데 네. 그 전에 이렇게 좀 그 조심한다라고 할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1차 회담에 온갖 의제를 다 포함시키자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심지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사과 표명까지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대통령을 항복시키겠다라는 거 아니냐? 어떤 미끼를 던져서 대통령을 끌어내서 함정에 빠뜨리는 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라고 본인도 걱정을 하면서도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 잘못된 것 같아. 이게 배승희 변호사. 아니 심평 얘기예요. 이것도 심평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재명 대표는 그런 짓을 안 할 것이다. 그런 함정을 파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않을 거라고 자기는 믿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이제 자기 혼자 의문을 제기하고 혼자 해석하는 이제 이런 단계까지 왔구나. 이게 진짜 심평이 두 번 아니 네네네. 앞뒤가 완전히 반대되는 말인데 이거를 한 사람이 했다고. 지금 제가 여러분 이거 아닐 거야. 이거 사회적 한 말일 거야 했는데 이게 맞다면은 맞습니다. 이 네네.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는 절대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자기는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이재명을 믿는다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가 키웠다고 생각하니까. 이재명을 자기가 키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평생 업적이 이재명 어. 키운 겁니다. 지금 이 심평은. 어. 왜냐하면 윤 대통령은 이제 심평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대통령실에서 우리 심평은 더 이상 그러니까 원래 우리 멘토 아니니까 제발 기사 쓸 때 그것 좀 빼라고 하니까 네네. 삐졌어. 그래서 이제 이재명만 키우기로 한 거. 이재명만 자기가 키웠다고 하려고. 자, 그래서 진짜 영수회담 전에 심평이 뭐 사실관계를 떠나가지고 본인 혼자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영수회담에 자기가 메신저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러니까 원래 알려져 있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한테 전화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거기에서 자기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거를 뭔가 좀 안 입고 했나 봐요. 그래서 본인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생각해가지고 전화한 게 아니라 그거 내가 전달을 해줘가지고 내가 메신저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이 얘기가 도대체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인지는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자신한테 도움이 많이 되죠.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말하면 이걸 이제 믿는 사람이 조금 약간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그리고 난 이렇게 주장할까? 사실 심평 내가 키웠어. 아니 근데 어쨌든 배승희 그럼 변호사. 궁극적으로 모든 걸 다 교수들이 키우게 되는 거네요. 그렇게 말할 거면 나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배승희 변호사도 있잖아요. YTN 섭외할 때 네. 심평 같은 사람은 좀 앞으로 걸으시고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좀 젊은 보수를 좀 키우시면 어떨까요? 그 그렇죠. 나이도 많으시고 오락가락 하시는 분은 왜 저기 아니 송재준 대표 불러요 그냥 그 왜 그러세요? 정말 이 말이 무슨 이게 봐봐 이게 대체 무슨 도움이 돼? 그리고 무슨 이게 도움이 될까? 이런 실무회담 같은 걸 할 때는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심평하고 이렇게 뭐 같이 있는 모습을 뭐 보여준 적이 있다든가 뭐 청와대로 용산으로 불렀다든가 아니면 뭐 사진을 뭐가 있냐고 사실 한 번도 그런 그렇죠. 거 본 적이 없는데 맨날 자기가 그리고 이런 실무회담 같은 거는 진짜 메신저가 뭐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네, 저는 여러 명 있다. 그리고 이재명과 심평은 대체 만나서 뭐 한 그런 기억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은 이거 어떻게 우리나라 저널리즘이 이제 더 이상 심평은 좀 이제 좀 배제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이걸 기사화하는 이유가 댓글이 많이 달리거든. 그렇죠. 이렇게 좀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어쨌거나 영수회담의 배후에 심평이 있었다. 영수회담 배후에 서민이 있었다. 이래버리면은 어마어마한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 지금 이제 심평도 노리고 그러니까 약간 관종이네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슈퍼 관종. 조국급의 거의 슈퍼 관종인. 저는 조국보다 더 관종일 수도 있어요. 조국은 남의 눈치를 봐. 이렇게 하면은 남들이 깜빡 죽겠지. 이거는 좀 심한가? 이렇게 하는데 심평은 그런 필터가 없어. 그냥 질러 그냥. 야 지구에 거의 교수님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욕이네요. 조국보다 더 관종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봄이 이제 지나고 이제 더위가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더위를 심평 내가 불렀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더위까지 내가 불렀다. 뭐 모든 이 삼라만상을 다 심평이